그 시나리오 맨 마지막에서 저성장 저물가를 예상한 이유가 뭐예요? 논리가? 왜냐하면 그 고물가가 된 이유가 하나는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고물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물가의 폭을 더 키운 건 있으나 그리고 이제 어떤 공급주 요인을 추가시킨 건 있으나 코로나만으로도 고물가로 바뀌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논리적으로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건영 부부장님이 그걸 뭐 모르는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가 좀 잘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이제 준서 씨가 말한 건데 아름다운 공조 부분 이거를 보면서 중국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되살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선진국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근데 그때는 중국이 왜 그랬냐면 2008년도는 음. 중국이 아직 상승세였고 음. 상승세였고 서방한테 잘 보여야 됐었어요. 음. 서방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극기 어르신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렇죠. 건데 한국의 의무 부정선거도 부정선거했다는 게. 한국 부정선거도 지금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더군다나 그 중국 중국이 했다 탓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관위에 중국 직원 인연녀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도 한번 보면 팩트 확인을 음. 해보자라고 할 정도여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중국 싫어하는 판국에 원외 경제 망해서라도 세계 경제 살려라. 이게 이제 근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건 2018년 연초부터거든요. 그 미중 관세전이 본격화된 거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마도 제 짐작에는 2008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어떤 이제 총수요 확대를 하고 그때는 이제 재정을 엄청 풀었죠. 그다음에 이제 SOC 건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 서방 경제는 수요가 위축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떤 글로벌 G2라는 말이 그때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인가 어딘가부터 처음으로 이제 G2란 말을 처음으로 썼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2021년 시점에도 요거는 아름다운 공제라기보다 중국이 약간 뭔가 이렇게 멍청한 호구 역할을 해주길 일종의 그쵸 바라는. 중국 호구론 같은 거죠 일종의 음. 중국 호구 역할론 같은 거에서 이게 당시로 보면은 뭐 쉽진 않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코로나 극복하는 숫자 반등 뭐. 아무튼 이제 그 코로나 그를 극복하는 게 실은 생각만큼 잘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건설 경기 위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렸을 텐데. 그래서 요 어떤 그 총수요 이런 등등도 위헌화 절성을 통한 중국과의 환율 경쟁 약화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좀 아무튼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그 좋은 불평등 책 쓰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다 합쳐서 외우기도 편해요.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0조 달러예요. 음. 그냥 그래서 100조 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 우리나라가 2조 달러예요. GDP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가 되는 거예요. 대충 퉁쳐가지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세계 경제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구 대비로 치면 엄청난 거죠. 음. 인구는 80억이고 우리는 그중에 5천만 명인 건데 그러니까 160분의 1인 거거든요. 우리는. 음.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2%니까 아무튼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건데 미국 경제 규모가 한 23% 정도 되고 음. 중국이 한 19% 정도 되거든요. 음. 두 나라 대충 합치면 한 약 50% 살짝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나머지는 다 그냥 꼬만꼬만한 나라들이 한 1%, 2%, 3%, 4%, 5%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경제를 공조하면 세계 경제 50%가 합의하는 거예요. 생각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 50% 정도가 야,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도 뭐 이거는 더하기 하고 이거는 빼기 할 거야. 그러면 실은 그냥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50%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삼성전자 다 합쳐도 20%도 안 되거든요. 반도체 다 합쳐서가 20%인 거지. SK 하이닉스 등등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로만 치면 한 10% 정도 되려나? 전체 우리나라 경제. 그래서 이 세계 경제 50%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다가 유럽연합까지 결합하면 한 70%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국, 중국, 유럽연합하면 세계 경제 70%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실은 항상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뭐 전망하고 등등하는 거는 뭐 유의미한 전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